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연합, 같은 당 내지는 신당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맹탕 이 양쪽 정당에서 튕겨져 나오는 떨어진 돌, 낙석을 모아서 만드는 낙석연대, 이낙연, 이준석 낙석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당이 승부를 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과 확고한 이 지역적 지지 세력과 그리고 차기 대권 지도자, 압도적인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 낙석연대는 부족하고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념 문제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은 보수 정당의 대표를 지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원이나 마찬가지의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약,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현실적으로 좌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세력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편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방송 계약 3법도 찬성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해병대 사단장, 여단장까지 검찰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이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에 대해서 국군통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스탑해라라고 하는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거부해서 이 형사 기소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관해서 전부 다 민주당과 생각을 똑같이 하는 몸만 우파 정당에 와 있었지, 이 머리는 이 민주당의 회로로 완전히 차여 있는 이런 식의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1호 정책으로 무슨 언론 관련, 무슨 언론 민주화 관련, 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DNA와 머릿속은 민주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 이념적으로는 이재명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문재인의 이 좌파 이념 편향적 나라 망치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좌파 이념에 충실하게 봉직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과 아무런 이념적 차이가 없고 그저 이재명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이 합당 신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과 이념적, 정강정책에서 이념적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면에서, 이 노동, 모든 면에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이준석의 낙석연대는 민주당 제2중대까지도 못 가고 꼬마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의 이 분할 때 정도, 요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정당 득표율에서는 최소한 3%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례대표 몇 석을 건지겠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이 낙석연대가
이 어느 당에게도 일방적으로, 특히 국민의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낙연 세력과 이준석 세력이 합치게 되면 잡탕밥이 되는 것이고, 이념적으로 잡탕밥이 되면 중도층이 과연 이렇게 불투명한 정당을 선택할지 고민이 됩니다. 더욱더 중도층과 무당층은 이런 정당을 선택을 하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석연대의 득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도 말이죠. 자, 이른바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비명계의 대표 의원 4명. 충남 논산의 김종민, 경기도 남양주의 조응천,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누굽니까? 윤영찬. 네 사람의 지역구가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경기나 이 충남 이런 곳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낙석연대를 통해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민주당 표는 갈라질 것이고,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최소 30석을 더 늘려야 되는 과반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이 국민의힘의 수도권 전략, 충청도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떨궈져 나오는 사람들이나, 물론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떨궈져 나오는 사람이 낙석연대의 간판으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데에 출마를 하면 국민의힘이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타격을 받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이나 충청도에서 얻는 이익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낙석연대가 국민의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어느 당에게도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때문에 낙석연대가 있어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며, 걱정 없이 국민의힘은 해볼 만한 게임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 총선을 지켜봤고 여러 총선을 분석을 해봤지만 2016년 총선처럼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확실하게 호남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김종필의 자민련처럼 충청도의 지역적 기반, 자, 이런 확실한 지지 세력이 없는 정당은 결국은 지금은 인기조사에서 약간의 득표율이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거 투표에서는 양당 메인스트림 이론에 빠져서 양당의 상당 부분 흡수되고 마이너한 꼬마 정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